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는데요. 저 진짜 억울한데 피해자랑 굳이 합의까지 해야 하나요? 입니다. 합의하기에 앞서 합의는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이지 않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우려가 아주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범죄는 사안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험이니까 무조건 합의하지 마세요 라고 확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면도 많습니다. 그럼 대체 언제는 합의해도 되고 언제는 합의하면 안 되는 걸까요? 실제로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고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범죄 무죄 주장할 때도 피해자와 합의해야 할까? 라는 주제로 어떤 상황에서 합의가 중요한지 실무적인 시선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합의가 필요한 상황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사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들 간의 견해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처럼 검찰의 기소 판단 흐름을 잘 아는 실무 변호사들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 유무는 수사기관 판단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기소하는 검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검사 입장에서 가장 난감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명확하게 무고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범죄로 인정해서 기소하기는 애매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라고 강력하게 호소해요. 그럼 검사 입장에서는 무혐의나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주장이 상충될수록 검사는 피해자의 주장을 신중하게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바꿔 말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일 경우 검사가 무혐의나 기소를 하지 않는 방향의 처분 결정도 쉬울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간혹 기소되어 재판에서 실형이 나왔을 때 양형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일 텐데요. 의뢰인의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무죄라고 생각되더라도 법적인 판단에서는 유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만약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다가 실형이 나왔다면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합의 시도가 전혀 없을 경우 판사가 양형 판단에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없음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 변호사들은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혹시를 대비해서라도 합의는 해두자 라고 조언하기도 하는 거예요. 즉 무죄 주장을 하되 유사실을 대비한 안전장치로 합의를 진행하는 전략입니다. 그럼 합의가 필요한 애매한 사안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살펴볼게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합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성범죄로 귀결시키기에는 애매한 사소한 신체 접촉이 있었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회식 중에 어깨 동무를 했다거나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당부하듯이 손을 잡았다거나 귓속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간 행위 등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종종 벌어지는 행동들이죠. 이러한 상황들은 행동을 한 입장에서는 특별한 악의 없이 이루어졌고 전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모멸감을 느낄 수 있고 성추행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범죄라기엔 너무 사소하고 억울할 수 있더라도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있었던 것은 맞다면 우리의 의도를 설명하고 피해자와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동성 간 신체 접촉입니다. 예를 들어 남학생들끼리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어깨 동무를 하거나 운동 후에 탈의실에서 친구의 상반신을 찍은 경우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불쾌했다, 성적인 의도가 느껴졌다고 진술하게 되면 동성간이든 이성간이든 관계없이 성추행 사건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진을 촬영한 경우는 그것이 설령 성적인 부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쾌하고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요. 잘못하면 성폭력 처벌법 또는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높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단순히 성기가 나온 게 아니다, 친구끼리 친해서 한 행동이었다 라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건 종결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가 부족한 사건이라면 합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데요. 상황을 명확히 증명할 CCTV나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피해자의 진술은 존재하지만 우리 측에서는 입증 가능한 물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오히려 사건을 더 커지기 전에 마무리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분들이 무죄나 억울함을 주장하면서도 합의서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내가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인 입장에서 합의는 유죄 인정이 아니라 방어 전략으로 쓰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진술 대결이 아닌 사건 전체의 맥락과 분위기, 수사기관의 판단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억울함은 끝까지 주장하되 불리할 수 있는 수사 흐름에 대비하는 안정장치로서 합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죄도 합의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성범죄 사안에 따라 합의의 필요성은 달라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은 법적인 관점에서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가 가늠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무혐의를 주장하면서도 합의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실제로 합의가 중요한 애매한 사안의 유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성범죄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실용적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